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훈련소에 소름 끼치는 초소근무. 저는 훈련소 생활을 21사단 훈련소에서 보냈는데요. 2주차의 경계근무 교육을 받으면서 초소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초소근무는 조교 1명과 훈련병 2명으로 구성되어 3인 1조로 2시간씩 경계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저의 바로 뒤 번호 동기, 그리고 붕어라는 별명의 가장 악질이었던 조교와 함께 경계근무를 나갔습니다. 당시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서던 초소는 절벽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소 맞은편으로는 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었고요.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어느새 근무자 교대 시간이 다가오더군요. 뒤 근무자가 손전등을 켜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꽤나 가까이까지 다가왔는데 조교가 수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조교를 부르려고 옆을 쳐다봤는데 조교가 뒷 근무 교대자 쪽이 아닌 절벽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사람 눈이 그 정도까지 커지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절벽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판이 있었는데 조교가 그쪽을 쳐다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을 쳐다봤는데 경고판 주위로 반딧불 2마리가 날고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딧불의 움직임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춘 것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윽고 깨달은 순간 저도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딧불이 있던 곳을 자세히 보니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반딧불이라고 생각한 건 이상할 정도로 빛나는 사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밤이어도 사람이 어둡게 보일 정도로 조명이 없던 곳이 아니었는데 몸이 그림자처럼 어두웠습니다. 마치 검은 안개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달까요? 너무나도 기이한 형태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는데 마침 뒷번호 근무자들이 교대하러 오는 시간이어서 교대 근무자들과 당직 사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순간 움직이지 않던 몸이 풀렸습니다. 뒤돌아 교대 근무자들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반딧불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눈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엔 숨을 공간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피해 굳이 숨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네요. 이윽고 어리버리한 저희의 모습을 보고 당직 사관이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신이 빠져갖고 조교 새끼고 훈병 새끼고 뭐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화내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일반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일을 겪고 나니 아무 말할 수가 없더군요. 당황한 조교가 당직 사관에게 해명을 하려는 찰나 사박사박하며 아무도 없는 오솔길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고지어 조교의 설명을 듣고서는 내무실로 복귀하는 동안 당직 사관은 저희에게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직 사관에겐 익숙한 일이어서 아무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나 싶군요. 두 번째 이야기, 펜션에서 귀신을 보았다. 목층 펜션에 놀러갔을 때 일입니다. 풀빌라 펜션이었고 부엌 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서너 평 정도 되는 작은 복층이 있는 구조였어요. 저녁에 바베큐장에 가서 고구마 막걸리인가 옅은 첨보는 술을 사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베큐장은 빌라 건물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걸어서 30초 거리 정도였죠. 그 술이 별로 입에 맞지 않아 저는 빌라 냉장고에 넣어둔 진로 소주를 가지러 갔는데요. 빌라 단지에 들어가니 제 일행이 묵던 빌라 건물로 한 아주머니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혹시 청소하시는 분인가 했습니다. 얼른 따라 들어가서 청소는 지금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쳐다도 보시지 않고 복층 위로 올라가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몇 초 가만히 서 있다가 혹시 못 들으신 건가 해서 위층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가 2층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미친 아줌마가 좀 무서워져서 일단 1층으로 내려간 다음 고기를 먹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헛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매우 진지하게 얘기하자 결국 친구놈들도 다 같이 몰려와서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애들하고 올라가 보니 이게 뭡니까? 아주머니가 사라지신 겁니다. 엄청 무안하면서도 정신이 얼어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욕하면서 취했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나마 마음씨 좋은 한 친구는 잘못 봤을 거라며 위로해 주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명백히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막걸리가 맛이 없어 반 컵밖에 마시지 않았고 또 평소에 소주 2병을 마셔도 끄떡없는 기초대사량 높은 활달한 청년이었습니다. 잘못 본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외고조부님이 몽골분이셔서 타고난 시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비록 잦은 게임으로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끼고 있지만 안경점에서 성능 좋은 안경알을 맞추었기 때문에 1.2라는 훌륭한 교정 시력을 갖추고 있었죠. 때문에 제가 잘못 보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한 다른 손님이 방을 착각해서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다. 이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일단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깜빡하고 잠그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빌라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가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추리물을 즐겨보았고 셜록 홈즈를 가슴 깊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라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빌라를 조사해봤지만 어떠한 밀실 트릭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후각 또한 아주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흔적도 찾지 못하였죠. 도출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귀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초소가 폐쇄되었던 이유. 저는 2007년 강원도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대한 곳은 강원도가 아니라 논산이었습니다. 논산으로 입대해서 한 달 군사교육을 하고 지뢰병으로 분류되어 상무대로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병대대 쪽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은 한번 오르면 헐떡하고 숨이 넘어간다 하여 헐떡고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밤에는 헐떡고개 근처 탄약고에서 기관병 1명과 훈련병 2명이 야간 근무를 섰는데 근처의 작은 팔각정의 넓이는 딱 관 크기 정도이고 높이는 보통 성인 남성 허리까지 오는 직사각형 구덩이가 있습니다. 기관병과 1명의 훈련생은 팔각정 안에서 보초를 섰고 저는 거기 구덩이에서 혼자 보초를 섰습니다. 그곳이 밤에 불이 없고 불 꺼진 건물과 숲이 섞여 있었죠. 팔각정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서 으슥합니다. 전 직사각형 끝에 서 있었는데 뒤쪽에서 한기가 느껴져서 뒤도 가끔씩 돌아보면서 무서움과 서러움에 떨면서 그날 근무를 섰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강원도로 자대를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때 일을 잊게 되었는데 제가 상병 때 그곳 출신 후임이 오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훈련이라든지 헐떡고개 등 이것저것을 물어보다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섰던 탄약고 초소가 폐쇄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떠나고 몇 개월 후쯤 기절하거나 오발탄 사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발탄 사건이 많은 장소는 바로 제가 보초를 섰던 그 직사각형 구덩이였다는데 거기서 보초를 선 사람들 증언들이 하나같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으면 등 뒤에서 사각사각 흙을 파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검은 형체의 무언가가 흙을 열심히 파다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고 합니다. 다들 그걸 보고 기절하거나 총기 오발 사고가 나서 결국은 초소를 폐쇄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